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지환입니다. 어느덧 이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12번째 강의에서는 김재익,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나가다 라는 주제로 김재익 선생의 생애와 활약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지난 강의에 대해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신현확, 경제정책 전환의 물꼬를 트다를 주제로 신현확 선생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20년 황해남도 안악에서 태어난 신현확 선생은 경성제대 법학부 3학년 때 고등문과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상공부에서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한 그는 부처 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37의 나이에 부흥부 차관이 되었고 39살에는 한국 최초이자 역대 유일의 30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오랜 기간 관직을 떠나 있었던 그는 1975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다시 입각했습니다.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냈습니다. 3년간 보건사회부 장관을 지낸 그는 1978년 말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를 벗어나 경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4.17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책기조 전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시도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번 강의에서 살펴볼 김재익 선생에 의해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다시 추진되었고 그 결과 한국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김재익 선생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983년 10월 9일 발생한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북한이 미얀마, 당시 버마에서 수도 양곤의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러 간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외교 사절단을 대상으로 자행한 폭탄 테러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희 상공부 장관, 서상철 동자부 장관 등의 정부 관료와 기자, 경호원 등 모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할 김재익 선생도 아웅산 테러의 희생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던 그 역시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그가 공직에 머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도록 세인들의 기억 속에 가장 탁월했던 경제관료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높게 평가받게 만든 것일까요? 경제관료로서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그의 생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고승철, 이완배 두 분이 쓴 김재익 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김재익 선생은 1938년 충남 연기에서
6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꽤 넉넉한 땅을 가진 분홍에 속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아버지 김응묵은 비록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젊은 시절 도쿄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고 소학교가 없던 마을에 소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재익 선생도 이 소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그의 집안은 급속히 기울게 됩니다. 전쟁 중 그는 아버지 김응묵과 세 형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북한군의 양민학살에 희생되었고 잡혀간 세 형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집안의 재산마저도 유실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했던 김재익 선생 역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생활하는 등 전쟁 기간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 피난 시절 류머티즘 열병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심장 판막에 불치의 상처가 남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나중에 징집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김재익 선생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형은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공부에 소질이 많았던 세 누나는 미국 대학이 주는 장학금을 받고 유학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경기중을 거쳐 환도 이듬해 경기고에 진학한 그는 어려운 가게를 돕기 위해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교사, 신문 배달 등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은 그에게 검정고시를 치러서 한 해라도 학업을 빨리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을 권했습니다. 결국 그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 대학 입시에 응시해 한 해 일찍 서울대 정치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1960년 초 대학을 졸업한 그는 한국은행 공채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하여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유학해서 경제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당시 국내에는 경제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유학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경로로 유학 기회를 찾던 그는 마침내 1966년 한국은행에 적을 두고 해외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하와이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그는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의 원래 계획은 석사학위만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 대학 측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그를 더 공부시킬 것을 제안했고 한국은행이 이에 동의하면서 유학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는 1968년 스탠퍼드 대학으로 옮겨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박사과정 중 그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루트비 폰 미제스의 경제사상에 심취합니다.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김재익 선생의 경제사상은 안정론을 기반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 형성된 출발점은 바로 미제스의 사상과의 만남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미제스의 사상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그는 미제스의 저서를 복사해서 지인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열심히 나누어 주면서 일독을 권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기획원 출입기자였던 손광식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기자들에게는 물론 대통령 주변의 막료나 학계의 친구들에게 이 책을 살포하다시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책이란 미제스가 쓴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를 가리킵니다. 그럼 미제스가 갖고 있던 경제사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관료로서 김재익 선생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제스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미제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셔도 하이에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미제스는 이 하이에크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선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사회주의자나 케인즈주의자, 즉 케인지언들과 대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역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인 프리드먼과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는 프리드먼이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통화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미제스가 보기에는 정부가 통화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미제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지녔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프리드먼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시카고 학파는 통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제스는 인플레이션은 가격 상승 탓이 아니라 정부가 인기 없는 세금을 거두는 방식 대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택해서 화폐량이 증가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을 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미제스는 철저한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김재익 선생도 경제관료로 재직하는 동안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익 선생의 성장 과정과 한국은행 재직 시절, 그리고 미국 유학 과정에서 그의 경제 철학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한국은행을 떠나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선 이후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